종합부동산세 결국에는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일단 씁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알고 가야 되고 생각해 보면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자료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종합부동산세 합헌 폐지, 똘똘한 한 채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매일경제에서는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강남 아닌 강북 주민이 서울 종부세 40%나 낸다. 네, 요런 기사가 있네요. 야, 진짜, 저도 이 기사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진짜로. 예. 보유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도입했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무차별적으로 겨냥하며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단행되지 않으면 불과 6년 뒤인 2030년 수도권 아파트 10곳 중 한 곳이 11%죠.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 이런 분석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안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저는 아주 좋은 시도였고 좋은 분위기였다고 봐요. 물론 지금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모두가 자극이 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어떤 좋은 이번에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KB 주택가격 동향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수도권 보유자가 수도권에서만 올해 21만 명에서 2030년엔 87만 명으로 4배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됐다.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은 35년 32.7%로 300만 명을 돌파한 후에도 계속 들어 40년 59.9%, 야, 60%네, 60%. 60%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네. 물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 비용 자체도 공제 금액도 늘어납니다. 네,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6억이었는데 이게 9억으로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서 또 물론 늘어나니까 당연히 조율은 되겠지만 어떤 이걸 또 이제 오버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자극적이고 또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팩트체크는 팩트체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선 지금 정말로 강북에 있는 분들도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현재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굉장히 비싼 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2개, 3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종부세 금액을 넘어버리면 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압구정동에 10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으면은 이거는 비과세 주자니 이게 민주당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 다주택자에게는 2주택이니까 조금 더 내. 3주택이야? 그러면 더 내야지. 지금 종부세 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1주택인 분들한테는 혜택을 준다 그러고 만약에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 근데 다주택자도 따지고 보면 의외로 그 똑똑한 1주택자보다는 훨씬 서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거 다 팔고 이제 똑똑한 한 채로 가겠죠. 왜? 똑똑한 한 채를 더 혜택을 많이 주니까, 에이, 자꾸 종부세 때문에 시끄러운데 주택은 하지 말아야지. 나 다른 거 해야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서 똑똑한 한 채만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게 될 거예요. 이거를 과연 무조건 합헌하는 게 맞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유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며 세부담이 대폭 무거워졌는데 세제가 국민들의 자산 증가 속도까지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맞는 말이죠. 그때 이제 징벌적 과세, 진짜 이게 여러분 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세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리고요,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 납부액의 약 48%는 강남 3개구가 냈지만 강북 14개구 납부 비중도
40%에 육박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네, 강북에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내고 계신지 저도 몰랐어요. 네. 자,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는요, 이영석 기자가 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해주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니 종부세를 강화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언제 안정이 됐어요? 언제 안정이 됐나요,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언제 안정됐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안정이 왔잖아요. 조정이 왔잖아요. 종부세를 강화했다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왔었나요?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를 얼마나 또 강화했습니까? 안정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또 너무 황당한 거는 그 판결문을 보면은요, 이 얘기가 제가 못 찾았는데 이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다주택자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월등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월등할 것으로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1주택자보다는 더 경제 상황이 월등할 것으로 말이 되나요? 제가 아까도 몇 번 얘기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100억짜리하고 관악구에 8억짜리, 강북구에 7억짜리, 노원구에 6억짜리 이렇게 갖고 있어. 종부세 내야 돼, 종부세. 그 다주택자라서 종부세율도 또 높아. 왜?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100억짜리 사고 싶어. 돈이 없어서 다주택 하면서 조금씩 세 차익 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업소득 벌면서 직장소득 벌면서 또 재테크도 하면서 왜? 화폐 가치 자꾸 떨어지니까 실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들도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똑한 한 채 나도 100억짜리 사고 싶어.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우리 진짜 이게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니냐고요. 판사님 살려주세요, 판사님. 예? 판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판사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의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거는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린 재산세를 내고 있잖아요. 예, 물론 종부세 낼 때 재산세 내는 그 비율만큼 또 어느 정도 차감하고 내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한 부동산의 이중으로 발생하는 세금 계산이잖아요. 징벌적 세금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요. 공부하면서 알 거지만 우리나라가 세금이 굉장히 센 거더라고요. 다양한 방향으로 굉장히 센 거였더라고요.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합부동산세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또 초보자분들 계시니까 종합부동산세예요. 원래 재산세가 있었는데 옛날에 갑자기 생겼죠. 예, 그래서 약간 징벌적 과세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한번 보자면 유형별 과세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주택을 보면 9억 원, 예, 이게 인별이에요. 1인당 9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9억 원까지는. 근데 그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1주택자라면 12억까지는 봐줘요. 근데 그 이상은 당연히 종부세를 내는데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는요. 자,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9억 해가지고 18억까지 비과세, 그러니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것도 옛날에 이슈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가 나오면서 그때
이게 부부 합산 과세해라. 인별 합산 과세하지 말고 부부 합산 과세해라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합헌 결정 나지 않아서 예, 인별 과세가 된 거예요. 그나마 그때 그것도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당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아니, 세금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그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그것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동차 세금처럼 공정하게 5개월 갖고 있었으면 5개월 갖고 있었던 사람이 세금 내고 6개월 갖고 있었으면 6개월 가진 사람이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그만큼. 왜 6월 1일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냐는 거죠. 왜? 예산이 약간 들더라도 한번 제대로 이번에 고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검토. 예, 요런 아주 뜨끈뜨끈하고 아주 햇볕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상속 증여세도 대폭 완화. 여러분 정말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요. 좋은 기회가 돼서 서울대 이제 경영학 관련된 박사님께 이제 강의 들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지금 큰 문제인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서두로 말씀을 꺼내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상속세, 증여세가 우리나라의 아주 큰 문제래요. 이게 다른 여느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너무 세대요. 너무 세대요. 네. 일본도 액면으로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한 30억 넘으면 50% 내야 돼요. 상속세가 됐든 증여세가 똑같은 거 알죠, 여러분? 네. 그 밑으로는 금액 구간에 따라서 40%, 30%, 10% 뭐 이렇게 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에게도 피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있대요. 우리나라가 100년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래요. 상속세, 증여세. 왜냐면, 법인을 어느 정도 회사를 운영하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개인 사업자로 보통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이게 한 일정 구간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절세합니다. 예. 근데 이게 초반에는 그런데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법인세라든지 다양한 각종 어떤 뭐 배당 관계라든지 어떤 급여 책정될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각종 또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법인을 가지고 법인을 키우면 또 이 법인 세계에서는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법인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공부를 할 정도예요. 왜요? 그렇게 해봤자 차 떼고 포 떼면은 크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게 꼭 이롭진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500억, 1000억에 이거 팔고 나가. 여러분들 알죠?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쿠팡도 그랬고요. 옛날에 메가커피도 그랬고요.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팔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아니, 이런 세금이 비싸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차라리 중간에 파는 게 이게 좋은 전략이니까 이거를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왜 이렇게 팔고 100년 기업을 못 만들고 왜 이렇게 자꾸 만들죠? 이게 너무 세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서울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요, 베트남 가고요, 네, 태국 가고, 막 인도 가고 지금 그런다 그래요. 대기업들도요. 알게 모르게 많이 흩어지고 있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서도 그만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데 이게 과연 좋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근데 일본은 100년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왜요? 일본도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우리나라랑 똑같대요. 액면으로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제해주고 저거 감면해주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는 5%, 10%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선 기업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기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되는 집은 잘 되게끔 밀어줘야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삼성이 진짜
정말 세계 최인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더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고, 그 알림으로써 정말 큰 마케팅 효과를 봤던 수많은 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 일자리를 얻게 돼서 또 혜택을 받잖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우리 교수님이 또 얘기 중에 충격을 받았는데 공감했어요, 사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살아있을 때 주는 뭐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무조건 50%의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고 50%의 세금을 내고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책을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요, 99%가 반대했대요. 반대했대요. 예. 1%는 찬성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장난치려고 한 것 같고, 솔직히 전부 다 반대한 거래요. 근데요, 반대로 다시 설문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10억 이상을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50%의 세금을 내게 할 거고, 그 미만으로는 세금을 내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찬성하는 게 90%가 나왔대요. 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어차피 내가 10억을 물려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일단 나는 내지 않으니까 남들이 내면 돼. 남들은 내면 되지 뭐. 나는 10억까지는 내가 평생 살아도 내가 못 물려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게,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했을 때 제가 그 설문지를 봤다면 저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 국가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이 있게 해준 거는 사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기업으로 치고 나갔던 몇 개 회사가 사실 이끌어준 거 아닌가요? 모든 국민이 거기에 맞춰 또 힘을 써준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전체 국가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생각해볼 정말 사안이 아닌가. 네,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와 훌륭한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시점에 좋은 내용이 자꾸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 진짜 좋죠? 이는 최근 정치권에 제기된 종부세 폐지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한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말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게 조금 더 그래도 합리적이죠. 총체적으로 재설계는 필요합니다. 총체적으로 해야지. 이게 1주택자, 이게 근데 이제 어떤 재설계가 결국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여러분, 이거 징벌적인 거 고만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한 목소리를 내야, 위에 계신 분들도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알고, 또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자꾸 좋은 방향으로, 평등한 방향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야, 이 똘똘한 한채 증가,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종부세 부과 방식을 제한하자면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전체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0주택이든 10주택이든 뭐 5주택이든 1주택이든 가격을 합산하자는 거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왜 주택수로 제한을 해요? 지금 거래가 안 될 때는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취득세 영향도 있지만. 그죠? 아니, 지금 100억 갖고 있는 사람, 100억짜리 1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네. 5억짜리 5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5억짜리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엄청나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종부세 내기 싫으니까 다주택자 또 안 하면서, 그러면 지방은 더 소멸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진다고, 또 힘들어진다고.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말 이거를 여러분 위에 계신 분들이 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온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정말 건축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이 시점에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부양도 좀 잘 되고 거래도 활발해서 더 일할 거리도 좀 많아지고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예. 이게 뭔가 자꾸 시장이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예. 이게 안 되면 다 같이 또 힘들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신경 쓰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이 분위기 그대로 우리가 들어오는 물살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이게 아니라 그 백길 따라 쭉 내가 그냥 무르르듯이 함께 그 급류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빨리 승선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얼른 서울로 올라와서 사는 건 거기 살더라도 투자는 서울에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죄송해요. 그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세 차익을 보신다면 그래도 서울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어떤 시세 차익 말고 수익률로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방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어느 지방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제가 강의 자료로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지님, 오늘도 멋진 인사이트 챙겨갑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날 되십시오. 해주셨어요. 네. 원차표님, 네. 또 많은 분들께 인사 주셨네요. 네. 바타구타님, 종부세, 임대차 입법, 분상제, 초과이익, 환수제 모두 악법이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마미님, 올소, 가격, 합산, 과세 찬성입니다. 네, 훈민교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길 따라 국리에 승선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강의 뜨겁네요. 네, 감사합니다. 미라클 제이미님. 네, 아하하 통제라님, 종부세는 맞는 거지 투기꾼들이 집 400채씩 갖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여. 미국도 종부세 없다는데 보유세를 많이 먹인다. 10억짜리 주마다 다르지만 3천만 원대를 내는 뒤 집값 폭락 오면 그땐 민주당 문재인도 자연스럽게 종부세 없앨 것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정책 바뀌는겨. 그쵸? 일리 있는 얘기죠. 자, 그러나, 그게 지금 이거는 형평과세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형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제이스케이님, 동스님,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주셨네요. 네, 행복부자님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바타고따님 1297일차, 네, 아띠니님 529일차, 좋습니다. 네.
자유회원님, 금액으로 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도 종부세 많이 낼 정도였으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유회원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종부세 안 냈을 때는, 야, 나도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종부세 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굿모닝 경매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믿으십시오. 확실히 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주택 생각보다 돈 안 되네. 네, 그러면서 견문도 넓어지고요. 다른 종목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이거 말고, 이거 부동산 시장이랑 관계없이 돈 버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빨리 경매, 공매 공부해서 오늘부터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시다. 화이팅!